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30초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고 그렇게 반영되는 시장은 효율적 시장. 정보의 종류 3개. 과거, 현재, 미래. 과거까지만 반영, 약하다, 약성. 현재 정보까지 반영, 중간이다, 중강성. 미래 정보까지 반영, 강하다, 강성. 그게 끝. 그래서 각각 반영돼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누리지 못한다? 초과이윤 X. 그래서 과연미를 적어놓고 약성은 과거만 죽이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 죽이고 강성은 다 죽이고. 그래서 X를 쳐놓은 순간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이윤. 초과이윤.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였어요. 할당 효율적의 개념은 할당이 뭐다? 배분이다. 배분. 나눠주는 것. 그럼 할당, 배분,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 왜 골고루 나눠진다?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되시겠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얘기는 골고루 나눠진 거다, 몰린 거다? 몰렸으니까 할당 배분이 비효율적인 거죠. 어떤 한 사람한테 몰아줬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종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잠깐만 이제 여기를 보세요. 얘는 그냥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쪽을 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성은 과현미를 적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현미를 적었어요. 어디까지 반영돼 있다고 그랬죠? 과거? 그럼 과거의 정보는 초과이윤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 여부를 공유된지 공유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돼 있으면 지금 뭐가 된 거죠? X가 된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는 정보가 있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죠. 이렇게 둘을 구분했죠. 얘 X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는 거죠.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 못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뭐 돼 있으니까? 공유돼 있으니까. 그 얘기였고.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뭘 누릴 수 있더라? 초과이윤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였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나요? 아, 여기 나왔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가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가요? 네? 아니, 현실에서는 뭔 없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 없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누군가가 초과이윤 누리고 있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 중에서 무슨 효율적 시장의 내용을 보고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때 정보를 지금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에 경제적 가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다? 정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초과이윤이 곧 그 정보의 현재 가치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보를 가지고 5억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죠? 5억이란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그냥 길거리에서 주술까요?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입수할까요? 비용을 들여서 입수하겠죠. 맞죠? 그러면 정보 비용은 뭐가 있을 때만 발생하겠네요. 뭐가 있을 때만?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그 정보를 사기 위해 돈을 들일 리가 없죠. 지금 공기는 유용성은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 공기를 옆자리 사람에게 내 자리의 공기는 네 자리의 공기하고 질적으로 달라. 너 나한테 1,000원이면 너 그동안 내가 이쁘게 봤으니까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 사람이 이제 다시는 옆에 안 앉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유용성이 큰 정보여도 그 정보가 공유된 순간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정보 가치는 어떤 한 두 금액의 차이겠네요? 아까 정보를 반영했을 때는 정보 분석했을 때는 15억.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10억. 가치 두 개였죠? 얘는 기본적으로 차익이란 얘기예요. 차이가 나는 금액이더라.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면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우선. 그래 놓고 이때 정보 가치가 있으니까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드리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내면. 얘를 제껴놓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지 보세요. 이게 수직이 맞나요? 좀 휘었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너무 민감하게 굴지 않기로. 그래서 정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정보의 정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가 있어야지만? 정보 가치가 있어야지만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공유돼 있다. OX? O. 과거의 정보는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다. O.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 누릴 수 없다. O. 이게 되셨죠,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과거 정보는 정보 가치가 제로다. O네요? 왜 O예요? 공유돼 있으니까.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차이가 없죠?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정보 가치인데 차이가 없죠? 다 공유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만나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에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 말이 곧 뭐가 없다는 얘기다? 정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초과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기본이 이거예요. 이때 현재 정보를 가지고 0 거슬리는데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겠죠. 아, 성격이 참 좋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 정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초과이윤이 얼마냐면 얘가 1억이랍니다. 근데 이 정보를 1억 정보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입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면 남보다 1억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리는데 그 정보를 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나한테 1억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지금 뭘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네요. 그럼 몰려요? 몰리지 않아요? 몰리지 않죠. 골고루 나눠지나요? 아니, 몰리지 않는 게 골고루 나눠지는 거라며. 또 나는 이 사람 몰라요. 또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없잖아요. 응? 그럼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니까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겠죠? 우린 얘를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다? 정말 유식하게 공부했는데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그 말은 투기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뭐가 없으니까? 초과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보세요.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5천만 원, 5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지불하게 만들면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된다? 그럼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니까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고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강성 부분을 그냥 볼게요. 자, 이제 강성 부분을 들어갑니다. 강성은 뭘 적고? 네, 과연미 적으시면 돼요. 과연미를 적습니다. 과연미를 딱 적었죠. 이렇게 적어놓고 다 반영? 다 반영? 다 반영돼 있죠? 그러면 다 X 치는 거죠, 지금? 이걸 X 쳐놓고 이게 무슨 X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뭐 돼 있다는 X죠? 다 반영돼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누릴 수 없다는 X다?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는 X죠. 근데 지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뭘 느꼈냐면, 아, 얘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뭘 기준으로? 정보 비용을 기준으로 정보 비용을 지불하기 이전에 최초 초과이윤 여부를 따지는 거고, 얘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인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놨죠, 지금. 그래서 최초 초과이윤은 뭐라고 부르는 거다?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인 거네요. 네. 정보 가치는 왜 존재했다?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 차익만큼이 뭐였다? 아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10억, 15억, 5억. 초과이윤이었죠. 그게 정보의 경제적 가치인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강성은 과연미가 다 반영돼 있죠? 그럼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못 누리죠? 과연미 모두를 가지고 다 초과인 못 누리죠? 누릴 수 없죠? 초과인 발생하는 정보 없죠? 맞나요?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겠네요. 뭐가 없으니까?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니까 그 정보를 돈 주고 살 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까요? 불합리적인, 비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할까요? 합리적? 그러면 정보 가치가 1억인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정보 가치가 1억인데 정보 비용이 1억 5천이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경제적 가치가 1억인 걸 무슨 1억 5천을 주고 사겠어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1억까지만 지불하겠죠. 되셨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 차이나는 정보 없다. 그죠? 둘 사이에 차이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정보 가치는 빵인 시장이네요. 모든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에요. 완전하게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어떤 정보에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겠네요. 정보 비용도 빵이죠. 그래서 반드시 최종적인 초과인이 반드시 빵인 시장이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없다? 투기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시장에서는 투기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말 표현만 봐도, 아니, 완전한데 시장의 문제인 투기라는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되셨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를 보기 전에 잠깐만. 여기 잘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돼 있다.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다. 불완전한 경쟁은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는 거죠.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하더라? 정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 계산은 차이가 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럼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완전 불완전? 자. 이제 우리는 정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여기를 띄워버릴 겁니다. 이쪽을 안 볼게요. 우리는 첫 번째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랍니다.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인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인가요? 네? 불완전이죠. 왜 불완전이에요?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는 얘기죠. 그 정보가. 둘 다 완전하게 공유되어 있으면 경제적 가치는 제로라고 그랬어요. 그게 처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맞죠? 그럼 완전, 불완전 우리가 구분을 뭘 가지고 했죠? 정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했어요. 최종적 최초 초과이윤의 발생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 거네요. 이게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얘가 정보 비용이 얼마냐면 얘가 5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면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리는데? 얼마? 1,000만 원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얼마 주고 구입해야 된다? 얼마 주고 입수한다? 500만 원. 그럼 이 500만 원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얼마? 얘가 500만 원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정보에는 돈이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이 정보, 부동산에는 돈이 몰리겠죠. 투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할당이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할당이 비효율적이죠. 맞나요? 지금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칠판 그대로. 막 적지 마세요. 적어도 돼. 2번. 정보 가치가 똑같이 1,000만 원이랍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왜? 정보의 가치가 있는 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정보 가치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두 금액이 차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때 이 정보를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입수한다면 이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네요? 빵! 그럼 이 정보에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얘 몰리지 않겠네요? 그럼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그럼 지금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방법이 있네요. 뭐와 뭐가 같으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그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다시 칠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랍니다. 정보 가치 빵. 그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 불완전? 예?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의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하고? 정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할당 효율적, 할당 비효율적의 여부는 뭘 지불한 이후에?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빵이랍니다, 정보 가치가.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얘도 당연히 빵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빵이겠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면, 정보를 통한 초과이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최종적으로도 반드시 없네요. 그럼 반드시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고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볼까요? 잠깐만, 여기. 그러니까 출제자는 출제라면 헷갈리지 그러면서 내는 게 계속 뭘 내냐면 투기는 문제죠, 부동산 시장에.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투기는 부동산 시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좀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투기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요, 솔직히. 불안전하니까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특히나. 그러니까 틀리라고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투기는 칠판. 불안전 경쟁 시장이어도 2번에서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뭐가 달라질 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달라지면 그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인이 존재하므로 최종적인 초과인이 있어서 몰리는 거다? 그러니까 투기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지? 할당이 비효율적, 몰리는 데서 찾아야 된다. 지금 그게 결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 2번. 뭐와 뭐를 같게 만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같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MM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불안당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영화 중에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설경구 나오고 했던, 네. 뭐 구차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불안당.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불도 뭐가 될 수 있다? 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더라. 그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뭐와 뭐가 같으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되셨나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152페이지에 이 내용이 읽혀지는지 보세요. 이게 읽혀지면 끝이에요. 결국은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정확히 중앙에 152페이지, 괄호 2번. 부동산 시장과 할당 효율성 있고 그 부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러분? 네, 그 부분 읽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0이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맞나요? 그래서 3번 할당 효율적인 시장은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처음부터 초과이윤이 없었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그래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시장에서도 그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같게 만들면 존재할 수 있다.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돼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부분에 뭐라고 돼 있고 153페이지 결론 제일 윗줄 동그라미 2번.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은 153페이지 지금 눈이 어디가 있는지 다 보여요. 작지만 예리한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되시나요? 이 결론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 머릿속에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구분할 때 시장의 중심인 가격이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걔만? 그래서 걔는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니까 수요량의 변화면 곡선의 변화가 아니었죠? 맞죠?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랬죠? 걔를 뺀 나머진 다 수요의 변화. 나머진 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것이고 나머진 다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공부했죠? 자, 결론 똑같습니다. 절 보세요. 앞으로 시험장 들어가서
이건 100%예요. 100%. 시험장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대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 불안전한 데서 찾으면 돼요. 다 어디에서 찾는다? 불안전, 한 데서. 완전하지 못한 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발생한다. 맞죠? 맞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발생한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맞죠?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딱 하나. 오로지 하나. 얘들은 오로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투기.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만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걔만 X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출제자가 왜 문제를 내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저리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걔는 오라고요, 여러분. 근데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투기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 원인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투기는 최종적으로 몰리는 거죠. 몰린다의 그냥 유식한 표현이 뭐다?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투기의 원인은 할당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 거죠.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주저리 해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153페이지 이제 내용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적으실 거예요? 그냥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되는데 지울 건데 지금. 네. 저한테 가끔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뭘 질문하냐면 너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개론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뭐 투자론도 쉽고 경제론도 쉽고 수요와 공급도 쉽고 다 쉽다고 얘기해. 심지어 효율적 시장 이론도 어려운데 너는 쉽다고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너한테는 어려운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론에서 한 3번 정도를 연달아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정말 불가능한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따라만 오시면 분명히 개론은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네. 개론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걸 그냥 정보가치, 그 다음 정보비용, 그 다음 최종적인 초과이윤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면 도대체 정보가치는 뭐고 최종적인 초과이윤 왜 최종적을 붙여? 이게 왜 할당이 효율적인 거야? 이걸 낱개로 외우기 시작하면 내용이 너무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153페이지 이제. 심화학습을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바로 밑에. 심화학습 있나요? 심화학습. 정보가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그 정보가치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보가치는 하나의 금액이 아닌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와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의 차액이므로 차액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차액. 차액은 줄임말이죠, 여러분.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그럼 차이를 따지려면 하나에서 차이를 따지나요? 둘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금액이 차액이므로 정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불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불완전한 경쟁을 한 것이므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정보 가치가 있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판단한다. 반대로 정보 가치가 빵이라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라면 지금 공기의 경제적 가치가 제로인 이유는 빵인 이유는 완전하게 뭐 돼 있기 때문이다? 공유. 완전한 공유. 정보의 차이가 없으며 정보의 차이가 없이 경쟁하면 얘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는 뭘 지불하기 이전의 초과이윤이다? 정보 비용을 지불하기 이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이제 그 밑에 4번. 부동산 가치 판단과 정보 가치 계산이 있어요. 이 부분의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줘야 될 계산 문제입니다. 반드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볼까요?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실무 나가도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를 실무에서 써먹으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요. 있어 보이게 돼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개발이 될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면 얼마,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 잘 보세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와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가치가 다르나요? 거기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지하철 설치, 그 다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 개발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 얘는 당연히 무슨 정보일까요, 여러분? 개발 관련 정보겠죠? 이 정보가 있어요. 그때 이 정보를 입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입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맞겠죠? 그래서 이 개발 정보를 이제 100% 확실한 개발 정보래요, 얘가. 누가 입수를 했냐면 A라는 사람이 입수를 했습니다. A가 이 정보를 가졌어요. 그때 100% 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면 얘가 1억이랍니다. 개발이 되면. 근데 개발되지 않으면 얘는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5천만 원이래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재개발,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다, 지하철이 설치됐다, 똑같은 이런 정보를 준다고요. 하나를 줘놓고 이렇게 주는 거죠. 들어섰을 때랑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개발됐을 때랑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을 줍니다. 확률. 개발이 될 가능성이 얼마라고 주냐면 얘를 60%라고 줘요. 개발 확률이 얼마다? 60%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개발될 확률이 60%라고 주면 개발되지 않을 확률도 준 건가요? 준 거죠. 전체 얼마에서? 전체 100%에서 60을 빼면 40%겠네요? 40%입니다. 그럼 부동산, 건물,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겠죠. 그 토지, 해당 건물, 해당 건물은 개발이 되면 1억이 되고 개발되지 않으면 5천만 원이 될 것인데 개발될 확률이 얼마니까? 60%니까 1억에 똑같이 5천만 원과 똑같이 50%의 무게를 실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얘는 60%를 실어줘야 되나요? 60%만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은 1억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60%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게 중자에 더할 가짜, 무게를 더해서 평균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무슨 평균이라 한다?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가중평균은 Y. 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뭘 곱하는 거다?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것. X가 아니라. 되셨죠? 그럼 결국 60% 확률을 곱하면, 칠판 잘 보세요. 60% 확률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60%를 곱한다는 얘기는 계산기로는 0.6 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6천만 원.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친절한 친구, 우리의 절친이 있죠? 전자계산기를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두들기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를 거의 대부분 포기하는데 우리는 풀어보자고.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 6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으로 실현될 확률이 지금 얼마래요? 40%죠.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요? 0.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곱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은 지금 계산이 됐죠? 이 8천만 원은 확실, 불확실? 자, 여러분 100%를 제외한 나머지 99%도 불확실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99%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100%를 제외한 나머지 90%, 80%, 60%, 20% 얘들을 다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천만 원은 불확실성하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예, 현재 가치라고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라고 대답을 하시죠, 지금? 현재 가치죠? 맞죠? 몇 프로 확률하에? 40%? 60%. 개발될 가능성을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됐죠? 그럼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개발될 확률이 80% 늘었어요. 80%래요. 그럼 이때의 가치는 80%라면 얘 20%죠? 보나마나 지금의 이 8천만 원보다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않을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한 지역이 개발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재개발 조합까지 다 만들어지고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가치가 많이 높죠. 당연히. 왜? 개발될 확률이 더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소문만 돌고 있을 때 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기 전까지는 이제 동의받고 돌아다닐 때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죠. 가치가. 왜? 개발의 확률이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근데 점점 개발의 단계를 거침에 따라 얘가 확률이 높아지죠.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80%일 때만 집어넣어서 바꿔볼게요. 얘가 80%라면 1억에 80% 곱하면 얼마죠? 8천? 그럼 얘는 얼마죠? 20%죠? 그럼 5천만 원에 20%면 얼마? 1천만 원?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 얘 9천만 원? 그러니까 더 높아졌어요? 높아지지 않았어요? 높아졌죠? 지금 얼마의 금액에 비슷해졌죠? 1억에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개발됐을 때 1억, 개발되지 않았을 때 5천만 원이라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에 가까워지고? 얼마에 가까워지고? 1억에 가까워지고 얘 90% 확률이면 더 높아지겠죠? 1억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얘가 만약에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5천만 원에 가까워지겠네요?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화의 가치는 산술 평균치로 구한다 그러면 들어섰을 때 가치와 들어서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산술 평균에서 구한다 그러면 걔는 X네요. 무슨 평균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얘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 정보를 100% 확실히 개발된다는 정보를 가진 사람만 이 토지, 이 건물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1억인가요? 왜 1억인가요? 100%니까 여기다 100% 무게를 실어주면 얘는 빵 프로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 불확실? 얘가 확실성의 현재 가치죠? 맞나요? 그러면 A, 이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 정보 모르는 지금 60%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를 찾아가서 얼마에 사서? 8천만 원에 사서 얼마짜리인데? 이 개발 정보화에서는 1억짜리잖아요.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면. 1억짜리를 얼마에 사서? 8천에 사서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2천만 원의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100% 확실한 이 정보의 경제적 가치네요. 맞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의 계산은 뭐에서 뭘 빼서 구한다? 확실해서 불확실을 뺀다, 불확실해서 확실을 뺀다.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죠. 이거 시험 문제 불확실해서 확실을 뺀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MM으로 한번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얘도.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환불 원정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효리 씨 나오고 했던 거 환불 원정대. 네. 그래서 환불 원정대라고 기억해 놓으면 얘 환불인가요? 확불인가요? 아, 지금 확에서 불을 빼죠, 지금? 예? 확에서 불을 빼잖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
그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안 헷갈리실 거예요. 확불입니다. 확불. 무슨 원정대? 확불 원정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이라면 이런 문제를 내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이거 들어서면 현재 가치 1억 원, 들어서지 않으면 5천만 원. 그리고 확률 이렇게 주면 몇 번만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문제 풀까요? 못 풀까요? 풀어요. 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풀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출제자는 싫어요? 다 푸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현재 가치로 주니까 이 사람들이 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자면 얘는 당연히 개발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됐을까요? 개발될 것일까요? 개발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개발이 될 것이라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1년 뒤 1억 1천만 원이 될 것이고 개발되지 않는다라면 5,500만 원이 될 것일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1년 뒤 개발이 되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 개발되지 않으면 5,500만 원이 될 때 확률이 60% 확률하에서 정보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여러분 정보의 미래 가치예요? 우리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1년 뒤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초인문반에서 공부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되세요? 그럼 잠깐만 이쪽 보실까요?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현재부터 출발해요. 현재부터. 그럼 처음 출발 현재 금액은 원래 투자 금액인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금이라고 했죠. 투자 원금. 따라해 보세요. 원금. 그러면 1년 뒤에 이 금액을 받는다면 이 원금에 뭐가 붙어야 은행을 폭파시키지 않죠? 아니, 은행이 원금을 넣어놨더니 투자를 해놨더니 1년 지난 다음에 여기 있어 그러면서 1억 투자했더니 1억을 그냥 줘요. 1억만. 그럼 그 은행을 그냥 냅둬요. 폭파시켜요. 폭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현재 100% 처음 출발 금액, 처음 출발 항상 100%입니다, 여러분. 100%에서 얼마가 붙었어요? 1년 뒤 10%? 그럼 얘는 10%예요? 110%예요? 110%가 된 거죠. 110% 몇 번? 한 번 붙었죠. 만약에 2년 뒤 금액이면 110%에 두 번 붙은 거죠. 110% 두 번. 그럼 우리는 두 번 곱했다를 제곱이라고 하나요? 110%가 1.1이죠. 그럼 두 번이면 제곱 1.1의 제곱이 곱해져서 2년 뒤 미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칠판 이쪽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년 뒤 금액을 1억 1천만 원, 5,500만 원을 보자마자 저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의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대요. 이걸 모르면 할인을 못해요.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으로 돌아가는 걸 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을 모르면 할인을 못해요. 저는 이 할인율이 무조건 10%인 걸 알 수 있어요. 전 무조건 알아요. 너는 좋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1억에 10%가 1,000만 원인가요? 얘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를 보자마자 저는 얘가 110%로 보인다고요. 5천만 원에 10%가 500인가요? 저는 이게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럼 보이는지 연습해 볼 거예요?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분명히 나는 몰라요 그런 분들이 생길 거예요. 5,250만 원이 있대요. 금액이 1년 뒤 금액으로 5,25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얘를 보고도 보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5천에 10%가 500인가요?
250은 걔의 반이죠. 5, 5, 25. 얘는 할인율이 분명히 5%라고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7,490만 원이 주죠. 77에 49. 할인율 몇 프로? 7%.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이 문제 나오면 다 포기해요. 왜 포기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7%구나. 그럼 얘 할인율 10% 줬을 때는 이 금액이 110%된 금액이구나. 110% 곱해진 금액이구나. 그럼 원래 금액으로 가려면 110% 나눠주면 되겠네요. 예? 아니 지금 현재 금액에 110%를 곱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를 현재 금액으로 고치려면 110% 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기로 두들길 때 110 이걸 제발 이게 제일 문제예요. 1억이면 공이 몇 개죠, 여러분? 1억을 잘 못 봐봐서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8개죠, 8개. 8개. 그러니까 내 아들과 헤어져줘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줬는데 이게 살짝 봉투를 열어서 봤더니 공이 7개예요. 그럼 몇만 원? 1,000만 원. 8개예요. 1억. 9개면 헤어질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억이면 공을 8개를 두들기신다고요. 계산기를 두들길 때 제발 두들기지 마세요. 제발. 어디까지만 잘라서 때리냐면 1억 1,000만 원이면 110만 때리세요. 되시나요? 그래서 할인율이 10%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를 1.1로 나누세요. 응? 그러면 얘가 1000이 돼요. 계산기에서 1000이라고 얘기해요. 1억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5,550이면 얘는 5만 때려도 되지만 세 자리까지는 때리자고요. 계속. 숫자가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550을 1.1로 나누면 얘는 500이 나와요. 그럼 5천만 원이겠네요. 자릿수는 거기에 맞춰주면 되니까. 네. 이걸 뭐 공 2개짜리를 두들기고 이런 방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되셨죠? 그러니까 본질은 아까 그 문제인가요? 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얘를 뭐로 고쳐야 된다?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뭐 시켜야 된다? 할인시켜야 된다. 할인시키기 위해서 뭘 주는데? 할인율을 주는데 이때 할인율은 여기에 다 보인다? 보인다. 안 보여도 할인율이 10%면 110%로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7%면 107%로 1.07로 나누고 되셨나요? 5%면 105%된 금액이란 얘기죠. 1.05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런데 잠깐만 있죠. 이렇게 이제 출제자가 내봤어요. 문제를 이렇게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맞추기 시작하네요. 누가? 또 맞추기 시작한다니까요. 수험생들이 맞추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거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만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되세요? 그럼 이 금액을 2년 뒤에 이제 얼마로 주냐면 우리는 이런 금액밖에 안 봅니다. 진짜로. 1억 2,100만 원. 1억 2,100만 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네. 그 다음, 얘가 3,63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네.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 2년 뒤 금액이죠, 여러분. 그럼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100%? 100%. 지금 눈빛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 100%에서 수익률이 10%래요. 그럼 1년 뒤 금액은 110% 한 번이죠?
2년 뒤 금액은 110% 두 번이죠. 그럼 만든다는 얘기는 곱하는 거죠. 1.1의 2승을 곱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2년 뒤가 결국 몇 번을 곱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제가 화폐 시간가치 계수 꼭 들으시라는 얘기했어요. 정말 자세히 설명했다고. 두 번. 그리고 얘가 몇 프로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10%라면 110%? 몇 번 곱한 금액? 두 번 곱한 금액이 얘라는 거죠. 그럼 110%두 번을 나눠주면 원래 금액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1.1의 2승으로 나누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연습입니다. 과연미는 계속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1.1 곱하기 1.1은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1.21이 나와요.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입니다. 네. 정말 출제자로 들어갈 때 부부싸움 대판하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다 틀려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낼 수 있는 게 3년 뒤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3년 뒤라면 1.1의 3승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일 거잖아요, 여러분. 얘가 1.331이야. 네. 1.331이에요. 계산기에서.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볼 때 어떤 금액들을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 학기론 문제에서 눈으로 목격하게 되냐면 이런 수치를 보는 거죠. 칠판 있죠. 1, 2, 1. 가장 대표 주자죠. 12억 1천만 원. 12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걔는 분명히 몇 년 뒤 금액? 2년 뒤 금액이란 얘기예요. 수익률 몇 프로로? 10%로. 그럼 현재 가치 얼마? 10억. 띄워버리면 돼. 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면 2억 4,200만 원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자, 현상수배를 합니다. 2억 4,200만 원은 몇 년 뒤 금액일까요? 2년 뒤 금액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얘를 보는 순간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나요, 지금? 안 보이세요? 보이죠? 얘는 현재 가치 2억이란 얘기야. 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바로 안 나눠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3,630만 원 이렇게 줬으면 363 나누기 1.21 하면 되죠. 1.1의 제곱이 1.21이라는 정도는 그냥 좀 기억을 하거나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3천만 원 탁 튀어나온다고요. 3000이 나온다고. 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이걸 눈치를 채시란 얘기예요. 3억 6,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나올까요? 얘 보이십니까? 1, 2, 1. 1, 2, 1이 보이세요? 얘는 몇 억이겠네요? 3억이죠. 484? 4억.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쉽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먼저 할인한다. 할인한 다음에 확률 곱한다. 그게 무슨 평균? 가중평균. 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곱한 애들을 더해서 가중평균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미 확실성화 현재 가치를 구했다. 그래서 무슨 원정대? 불확 원정대, 환불 원정대? 환불 원정대. 확실해서 뭘 빼면? 불확실을 빼면. 그게 정보 가치? 정보의 경제적 가치잖아요, 여러분. 되셨나요? 지금 그 문제인 거죠, 지금. 계속.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네,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3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153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따라서 100% 확실한 재개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실제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6천만 원에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1천만 원만큼의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100% 확실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1천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차익을 구했다는 얘기죠, 지금? 확실, 불확실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54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러므로 정보 가치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제한 값이다. 맞나요? 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은 체크 하나만 해두시고 그냥 읽어만 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듣고. 만약 정보 가치 1천만 원보다 싼 값으로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얻었다면 투자자는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최종적인 초과이익을 누렸죠. 맞죠? 그럼 얘는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을 이겨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누렸겠죠. 그래서 시장을 패배시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근데 시험에 시장을 패배시켰다는 표현을 쓴다라고 문제에 웬만하면 줄까요? 잘 안 나와요. 그냥 살짝만 봐두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이 이제 핵심인 거죠. 이때에도 정보가치 1천만 원과 똑같은 금액을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불하게 하면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정확히 읽혀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제 이걸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애매모호하다. 나는 딱 시간을 1시간만 더 다오. 뭐. 아예 모르겠다. 아예 모르진 않으시겠죠?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할당 효율적의 개념이에요. 거의 듣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죠. 학원을. 여기 되셨죠?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푼다고 단언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밴드에도 제가 여러 번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1년 뒤, 2년 뒤 각각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순서까지 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 딱 체크하고 바로바로 푸는 방법을 설명드려 놨으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꼭 연습하세요. 네. 그 다음 5번에 뭐 주택시장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간단해요. 나중에 그냥 한 번만 건들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이론반에서 꼭 봐야 될 그 시장론 부분의 내용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대이론 등등등의 내용들은 꼭 기초입문 과정을 보고 수업을 듣고 정리하세요. 정말 심화이론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정말. 그 이상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다 넘기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223페이지 부동산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몇 분 쉬었다가 10분.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네, 10분 쉬세요. 네.